지은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침대 옆에서 민지가 서 있는 걸 봤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에는 지은의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다 진심이야? 나한테 이런 감정을 숨겼다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날 밤 민지가 지은의 집에 머물기로 한 건 단순한 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출퇴근하며 지내는 삶, 부모님의 기대 속에 얽매여 사는 일상. 그녀의 부모는 보수적인 집안으로 딸이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었다. 민지는 25살, 자유로운 예술가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지내왔지만 지은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민지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다. 그날 밤 민지가 갑작스레 연락했다. 집에 갈 수 없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내 집에서 자도 돼.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오라고 했다. 소파에 베개를 깔아주며 편히 자, 내일 이야기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벽에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가 소파에서 불편해하는 걸 보고 침대로 와 위나 소파에서 잘게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웃으며 받아들였고 둘이 한 침대에 누웠다. 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민지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자 지은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민지가 먼저 몸을 돌려 지은을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너 없으면 안 돼.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민지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였다. 지은은 어젯밤 민지가 잠든 후 감정을 적어두었다. 민지를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사회가, 가족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민지는 그걸 읽고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감정이 시작되는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부모님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압력. 모든 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기로 했다. 아직은 비밀로 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지는 동의했지만 그녀의 성격상 참기 어려웠다. 민지는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 그 싸움의 원인이 지은 때문이었다. 그 애가 너랑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질투했어. 나도 그제야 깨달았어.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정은 깊어졌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요즘 민지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결혼할 나이잖아.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 주 후,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동료 하나가 민지와 지은이 함께 있는 사진을 봤다. 둘이 연인처럼 보이던데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민지는 더 대담해졌다. 숨기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데 왜? 하지만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교회 장로였다.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나 준비될 때까지.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복수심에 지은의 회사에 편지를 보냈다. 지은 씨가 민지와 동성애 관계예요. 소문이 퍼지자 지은의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조심해. 지은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울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다 끝났어.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지만 지은의 마음속 충돌은 커졌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지은은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민지랑 무슨 일 있니? 소문 들었어. 지은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런 건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나 민지 사랑해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상황은 악화됐다. 당장 그 애랑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고 민지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민지가 달려왔지만 부모님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지은은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민지의 집으로 가서 둘이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가족과 단절됐다. 민지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기서 같이 살아. 나랑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한 걸까?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사람들이 볼까봐. 민지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지쳤다. 우리가 왜 숨겨? 자랑스러운 사랑인데. 둘이 다퉜다. 지은은 너처럼 강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고 민지는 그럼 왜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되받쳤다. 다음 날 지은은 직장에서 압력을 느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차가운 시선. 승진은 어렵겠네. 지은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민지는 자신의 예술 활동으로 버티고 있었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준비하며 지은을 응원했다. 우리 작품 같이 만들자.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다. 이해 못해. 미안 후 한 친구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이 위로가 됐다. 그런데 민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지의 가족은 더 개방적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야, 동성애는. 사회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민지는 반발했다. 엄마, 사랑인데 왜?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너희 둘 다 힘들 텐데 라고 한숨 쉬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 가족까지 끌어들였어. 그날 밤 둘이 대화했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지은은 너희 가족, 내 가족. 다 망치고 있어 라고 울었다. 민지는 안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했지만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한 달 후 지은의 아버지가 연락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민지 몰래 갔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아프셨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 돌아와. 민지랑 끊고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정상적. 내 사랑이 비정상인가? 하지만 가족의 압력에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부모님 만나고 왔어. 민지는 화를 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우리 둘이 결정할 일인데. 다툼이 커졌다.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중요해 라고 했고 민지는 나도 내 가족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와의 사랑을 포기하고 가족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버틸까? 그날 밤 민지가 사라졌다. 메모만 남겼다. 생각할 시간 줄게. 사랑해.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민지를 찾으러 나섰다. 서울 거리를 헤매다 민지의 갤러리를 발견했다. 민지가 그곳에서 울고 있었다. 나 없이 못 살아.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지은의 마음속에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민지가 이해 못해. 나 혼자 희생하고 있어? 직장에서의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상사가 이직 고려해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 사랑 때문에 직장까지 잃어 민지에게 털어놨다. 민지는 새 직장 찾자. 함께라고 했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친구 하나가 조언했다. 숨겨. 공개하지 마. 지은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민지에게 공개적으로는 친구로 지내자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동의했다.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이 결정은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점점 외로워졌다. 민지의 전시회가 열렸다. 지은은 참석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민지의 작품은 둘의 사랑을 암시했다. 관객들이 수근거렸다. 저 작가 동성애자인가? 지은은 불편했다. 전시 후 민지가 말했다. 내가 없어서 외로웠어. 지은은 미안했지만 조심해야 해 라고만 했다. 그날 밤 민지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 질투가 솟았다. 누구야? 민지는 그냥 친구라고 했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이 의심은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지은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지은은 몰래 방문했다.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민지에게 돌아와 솔직히 말했다. 엄마 만났어. 민지는 다시 화를 냈다. 또. 나 배신하는 거야. 다툼 끝에 민지가 말했다. 헤어지자. 내가 가족 선택한 것 같아.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사랑을 잃었고 가족도 멀어졌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빈 아파트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됐지? 스스로를 탓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자신의 약함. 모든 게 원인이었다. 직장에서는 소문이 가라앉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친구 하나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민지의 갤러리에 몰래 갔다. 작품을 보며 눈물이 났다. 우리 추억이야. 한 주 후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지은은 답했다. 보고 싶어. 둘이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어색하게 앉아 대화했다. 미안해. 나 너무 약했어. 지은의 사과에 민지는 나도 이해 못했어. 내 입장시라고 했다.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공개하지 말고 천천히.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관계는 회복됐지만 이전만큼 뜨겁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아버지가 결혼 소개팅 해라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 나이 되면 늦어.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지에게 털어놨다.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어. 민지는 직접 말해.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그럼 나 버릴 거야. 민지는 한숨 쉬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이 대화는 또 다툼으로 이어졌다. 민지의 예술 활동이 성공했다. 큰 전시회 초대가 왔다. 너랑 같이 가자. 지은은 망설였다. 사람 많아서. 민지는 실망했다. 항상 이렇게. 지은은 미안했지만 가지 않았다. 전시회에서 민지가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진이 소셜에 올라왔다. 지은은 질투와 배신감을 느꼈다. 설마 민지에게 따졌다. 그냥 동료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믿었지만 마음속 불신이 커졌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내 감정이 정상인가? 상담사는 사랑은 정상. 사회가 문제라고 했다. 지은은 위로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님의 압력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내가 걱정돼.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를 참으며 덤마, 나 정상인데 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했다. 동성애는 병이야 이 그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둘이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지냈다. 여기선 숨기지 말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지은의 회사에서 개인 생활 조심시라는 경고가 왔다. 지은은 민지에게 조심하자라고 했고 민지는 지쳤다. 이제 그만할까? 지은은 울었다. 아니야. 배신의 순간이 왔다. 지은의 친구가 민지와의 관계를 부모님에게 알렸다. 지은이 걱정돼서 부모님은 분노했다. 지은을 불러 당장 헤어져. 지은은 싫어요 라고 반항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속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자 흔들렸다. 민지에게 말했다. 부모님 알았어. 민지는 함께 맞서자라고 했지만 지은은 혼자 해결할게라고 했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다. 헤어졌어요. 민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기다렸다. 지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다. 부모님 앞에선 정상적인 딸, 민지 앞에선 연인. 하지만 이 거짓은 지은을 갉아먹었다. 미안해 민지에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지는 의심했다. 요즘 왜 이상해? 지은은 질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민지는 진실을 알게 됐다. 지은의 메시지를 봤다. 부모님께 헤어졌다고 했어. 민지는 배신감에 울었다. 나를 속였어. 지은은 변명했다. 시간 벌려고 하지만 민지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매달렸지만 민지는 떠났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절망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직장도 그만뒀다. 더 이상 못 버텨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부모님은 만족했다. 잘했어. 이제 결혼 준비해. 하지만 지은은 행복하지 않았다.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새 연인을 만났다는 소문. 지은은 질투와 슬픔에 빠졌다. 내 탓이야.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미안해. 돌아와. 민지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나 새 사람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거짓말이지. 하지만 민지는 진심이었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제 자유로워. 지은은 울며 돌아왔다. 이 배신의 대가는 컸다. 사랑을 잃고 자신을 잃었다. 사회적 압력이 지은을 더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애 권리 운동이 나왔다. 지은은 생각했다. 왜 난 싸우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멀어진 것도 후회됐다. 한 친구가 지지할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이미 늦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색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어머니가 말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민지의 새 연인이 지은의 지인이었다. 우연히 만났다. 민지가 너 많이 사랑했어. 그 말에 지은은 더 아팠다. 왜 포기했지? 지은은 상담을 다시 받았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민지의 전시회에 갔다. 작품에 지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지은은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다시 고백했다. 민지 사랑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이번엔 들어줬다. 생각해볼게. 어머니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지은은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많아 위로가 됐다. 민지와 재회했다. 축하해. 새 연인 지은의 말에 민지는 헤어졌어. 너 때문. 지은은 놀랐다. 민지는 너 잊을 수 없었어. 둘이 다시 대화했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놨다. 미안해. 서로 사과했다. 관계를 재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개적으로. 함께 싸우자. 가족의 반대가 다시 왔다. 아버지가 안 돼, 지은은 맞섰다. 내 3이에요. 어머니는 중재했다. 천천히 지은과 민지는 함께 부모님을 설득했다. 우리 사랑 봐주세요. 부모님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사회적 도전이 남아있었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구들의 반응.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다. 민지의 전시회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관객들의 박수.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이게 진짜 나야? 둘의 관계는 안정됐다. 서울에서 함께 사는 삶,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지은은 꿈에서 배신을 받다. 미안해, 민지에게 중얼거렸다. 민지는 안으며 지났어.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법적 인정이 부족했다. 둘이 결혼식을 꿈꿨다. 언젠가. 지은의 가족과 화해했다. 부모님과 식사. 민지 조합 어머니의 말에 행복했다. 민지의 가족도 지지했다. 자랑스러워. 둘이 함께 여행, 일상 공유.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임신을 원했다. 아이 갖고 싶어. 민지는 어떻게? 둘이 상의했다. 입양이나 대리모. 하지만 사회적 장벽이 컸다. 동성 커플에겐 어렵지? 민지가 제안했다. 운동하자. 권리 위해. 지은은 동의했다. 시위 참여, 서명 운동. 그 과정에서 피로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해? 하지만 민지는 변화 위해. 지은은 강해졌다. 과거의 약함을 극복했다. 최고조의 위기가 왔다. 지은의 전 직장 동료가 악성 댓글을 퍼뜨렸다. 동성애자 퇴출,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됐다. 지은은 두려웠다. 숨을까? 민지는 아니. 맞서 둘이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정상지.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돌아와. 민지는 거절했다. 지은이 있어. 하지만 그 여자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바람 피웠어. 지은은 의심했다. 진짜. 민지는 부정했지만 다툼이 됐다. 믿어줘. 지은은 과거 때문에 결국 화해했다. 영원히 함께.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축하 속에. 사랑에 서약했다. 가족도 참석. 지은의 부모님 눈물. 미안했어. 지은은 고마워. 이 순간 모든 대가가 보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개인의 희생이 정당한가? 지은과 민지의 선택은 옳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